이제 SK 스퀘어가 여태까지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반도체 분야에만 좀 집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뭐 11번가도 있고 네네네. 웨이브도 있고 굉장히 사실은 많았죠. 예. 포트폴리오가 너무 좀 다각화됐었죠. 네네. 좋게 말하면 다각하고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아스쇼의 진행을 맡은 정지혜 취재팀장입니다. 최근 재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SK그룹의 사업 구조 조정입니다. 그 계열사 수가 재계 1위인 삼성그룹 6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한 3.5배 더 많은 219곳에 달하는 등 정말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동안 이 그룹들이 굉장히 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구조 조정과 함께 또 이제 실패한 IT 벤처 업계 투자 또 뭐 불발된 뭐 포트폴리오 기업 매각 같은 그런 책임 문제도 지금 같이 거론이 되면서 경질성 인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 아스쇼에서는 SK그룹의 투자 부문 중간 지주 회사인 SK스퀘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문책성 인사와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기자이시자 자본시장 전문가이신 홍선표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방송에서는 SK 스퀘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SK그룹의 문책성 인사와 SK 스퀘어가 투자했던 피투자 기업들이 뭐 지난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재무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SK그룹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려 하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뭐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SK스퀘어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년 전에 SK텔레콤에서 분할된 회사죠.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서 사실 투자업계 계신 분들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들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기업이니까. SK 스퀘어는 반도체와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SK그룹의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 11월에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 분할이 되면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SK그룹의 투자 분야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좀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회사입니다. 우선은 이 회사가 어떤 기업들 지분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SK그룹의 핵심 계열사는 누가 뭐래도 SK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이 SK하이닉스 지분의 20.1%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위에도 SK플래닛의 그 지분은 86.3%, 그리고 11번가는 80.3%, 티맵은 60.1%, 그리고 콘텐츠 웨이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웨이브라고 불리는 그 회사는 36.7%, 원스토어 46.4%,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32.3%, 그리고 뭐 공유 오피스인 스파크 플러스의 지분도 19.1%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많은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네요. 사실 지금 포트폴리오만 싹 들어도 사실 좀 예감이 좋지 않은데, 뭐 더 깊이 이제 다뤄주실 테니까.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이 대표이사 사장님 7월 초에 이렇게 좀 갑자기 교체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임기가 좀 남아 있었던 걸로. 임기로 내년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좀 교체가 되는데 그거 왜 그런 겁니까? SK 스퀘어가 지난 7월 3일에 한명진 투자지원센터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SK 스퀘어의 그 투자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셨던 분을 이제부터는 이제 새롭게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명진 사장님은 8월 14일에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왔고 정식으로 이제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한 사장님 이력을 좀 보면은 SK텔레콤의 최고 전략 책임자, 그러니까 CSO도 맡으셨었고 이동통신사업 마케팅그룹장, 글로벌 얼라이언스 실장, 글로벌 사업개발본부장 등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주요 보직을 여기만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유능하셨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글로벌 투자라든지 사업개발 부분의 그 전문가라고 봐도 이제 손색이 없는 분인데 올해 초부터는 SK 스퀘어로 오셔갖고 그 투자 지원 센터장을 맡아갖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고 또 이제 기업들의 이제 투자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는 이 밸류업을 주도하시고 계셨던 분입니다.
네, 이제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사장님을 갑자기 신임 사장으로 이제 한명재 사장님이 이제 임명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예.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래 그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죠? 새술은 쇠부대에 담거라. 그리고 조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그 머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바꾸면은 쫙 많이 이렇게 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IT 업계에서는 이 한 사장님의 선임을 계기로 이제 SK 스퀘어가 여태까지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반도체 분야에만 좀 집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뭐 11번가도 있고 네네네. 웨이브도 있고 굉장히 사실은 많았죠. 예. 포트폴리오가 너무 좀 다각화돼 있었죠. 네네. 좋게 말하면 다가가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뭔가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투자한 거 아니냐는 그렇기도 생각도 합니다. 맞는 드는데 말씀이세요. 네. 아무튼 이커머스와 플랫폼 등 비반도체 분야 피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IT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룹 수뇌부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올해 초부터 SK 스퀘어로 이 분을 좀 보낸 거 아닌가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유 없는 인사는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 전임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두신 거잖아요. 어쨌든 형식은 해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마 잦은 사임이었죠. 원래 이런 대기업들은 그 해임을 시키면은 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냥 또 뭐 그렇군요. 그룹 뭐 비서실장 그런 분이 찾아가갖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부터 이제 공식적인 얘기로. 공식적인 이야기. 한 사장님이 선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전임 그 박성하 사장님께서 임기를 남겨두고 그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표시했기 네. 때문이에요. 지난해 3월 SK 스퀘어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올해 초에 일단 박 사장님은 연임에는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그냥 그러게요. 사임을 하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박 전 사장님도 굉장히 그 SK 그룹 안에서 그 탄탄대로 걷던 분이십니다. 네.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 SK CNC 대표이사 그 이런 직을 역임했던 약간 인수합병 전문가로 불리는데요. 그룹 내에. 그리고 또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SK 스퀘어의 전전 사장님이시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그 박정호 네. 부회장님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인물로 여겨지고요. 네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형식 자체는 자진 사임 형식이지만 네. 이렇게 계열사 대표가 갑작스럽게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표하는 거는 그룹 수뇌부가 결정하지 않는 네. 이상은 있을 수가 그렇죠. 있기 힘든 일이고 사실상 그룹 수뇌부가 좀 책임을 물어서 경질성 인사라고 바라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리고 네. 문책의 이유는 당연히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이라고 업계에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적이 대체 어떻게 부진했길래 이런 경질성 인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일단은 현재 SK 스퀘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많잖아요. 네, 근데 네. 뭐 펀드니 어쩌니 그런 펀드 예, 같은 애들 예. 빼고 일반 기업체는 23곳인데 네. 이 기업들 중 18곳이 지난해 손실을 네.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11번가 순손실이에요. 이게 영업 손실도 아니고 순손실인데 예. 11번가 1,312억 원 순손실, 아이고. 웨이브 1,053억 원, 아이고. 그린랩스 518억 원, 네네. 티맵 370억 원, 원스토어 316억, 그리고 코빗 226억, 스파크 오. 플러스 10억. 이게 그 이익이 아니고 순손실입니다. 순손실. 이만큼을 이제 다 네. 이제 손해를 봤다는 건데 특히 이제 2021년 12월에 그린랩스에 350억 원을 투자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그린랩스야말로 SK 스퀘어에 대한 이제 그룹 수뇌부의 그 약간 경질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SK 스퀘어가 이제 350억 원을 주고 그린네스 지분을 샀는데 그린네스 지분 6.68% 샀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의 한 1년 반 만에 그 장부가액을 0원으로 이제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350억 원이 이제 0원이 됐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다. 네. 그 장부가를 이제 0원으로 전액 감액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린네스가 앞으로는 이제 회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회계적으로 재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고 그렇군요. 이 투자 1년 반 만에 이제 350억 원이 날아간 겁니다. 아 그렇죠. 다만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예. 부연할 게 있는데 그린랩스에 대한 투자 자체는 그 전 사장님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호 SK 하이닉스 부회장이 네네. SK 스퀘어를 이끌던 시기에 단행이 됐던 거예요. 네네네. 2021년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박정호 부회장님도 지난해 말에 이제 그룹 인사가 있었는데 그 그룹 인사에서 일단은
뭐 SK 스퀘어의 사내 이사직에서는 또 물러나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도 이 박정호 부회장님은 일단 공식 직책은 SK 하이닉스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계시지만은 네. 좀 약간 경영 일선에서 좀 한 발 물러나서 오. 물러나 계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박정호 부회장님이 사실 SK 그룹 안에서 되게 영향력이 매우 큰 분으로 되게 많이 알려진 분이잖아요. 파워가 있으시죠, 예. 엄청나게. 근데 그린랩스 말고도 뭐 다른 투자들도 이분이 SK 스퀘어 대표이사로 계실 때 좀 많이 주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난해 초에 그 비썸 코리아가 네네. 그 NFT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 토큰 분야 그 자회사인 비썸 메타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 비썸 코리아가 여기에 대한 그 투자도 좀 주도를 하셨더라고요. SK 스퀘어가 그 관계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약간 네네네. 지분 관계가 있는 드림업스 컴퍼니라는 회사를 통해서 네. LG CNS 그리고 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함께 비썸 메타에 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SK 스퀘어 쪽 관계사 드림업스 컴퍼니하고 LG CNS 그리고 여기 올리브 이쪽이 각각 30억 원씩을 투자해 갖고 총 90억 원을 투자한 거고요. 이렇게 해갖고 그 90억 원을 통해서 10.34%의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30억을 투자한 거죠 SK 스퀘어 쪽에서는. 근데 여기 이제 비썸 메타도 2022년 8월에 NFT 거래소 네모마켓이라는 거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거의 뭐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결국은 2024년 6월 30일에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이제 NFT하고 네. 이제 뭐 메타버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하니까 어두운 단어들이에요. 네. 뭐 이제 오. 더 이상 그 손실 보느니 네네. 사업 접자해갖고 여기서 이제 금방 이제 날아간 거죠 뭐 30억 원이. 그렇군요. 사실 지금 나오는 회사들의 이름과 막 업종, 막 NFT 이런 것만 들어도 사실 뭔가 밝은 단어가 하나도 없고 좀 그런데 사실 최태원 회장님 비롯해서 그 SK 그룹의 수뇌부 분들이 그동안 SK 스퀘어를 비롯해서 그 SK 그룹 계열사들이 해온 투자에 대해서 좀 크게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공식적인 멘트를 네네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 네네. 보도를 통해서 인용된 멘트인데 네네. SK 그룹 수뇌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그룹 경영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예, 그 예, 멘트로 처리된 부분인데 네. 비대한 계열사들이 서로 같은 분야에서 중복으로 사업을 벌이며 투자 역시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뭐 SK 수뇌부의 입장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렇군요. 멘트로 이 SK 스퀘어야말로 이런 무분별하고 비대한 투자의 그 원천이었구나 니네가 이렇게 좀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갖고 사실 이제 SK 수뇌부에서 박성화 전 사장님 이번에 자진 사임하신 그분을 예. SK 스퀘어 대표이사로 이제 선임할 때는 그분이 이제 M&A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11번가 SK 그룹 입장에서 11번가를 빨리 팔아버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11번가는 이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IPO를 좀 잘해주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박 전 사장님께서 1년 동안 계시면서 딱히 이게 11번가와 관련해서는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이것도 그냥 뭐 매각도 지지부진 IPO도 안 됐고 그래갖고 약간 이게 이제 박 전 사장님에 대한 그 신뢰를 거둬들이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부진했던 성과와 11번가 매각 지연이라는 그 사태가 겹쳐서 결국 이제 대표 인사 교체라는 좀 강수를 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바라 보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든 생각은 박 전 사장님이 어쨌든 그 11번가를 매각을 못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신뢰를 거둬들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대체 누가 11번가를 팔 수 있나? 11번가는 제가 이따 뒤에 네. 따로 네네.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막 그 11번가 잘 안 되니까 막 그 이번에 논란되고 있는 뭐 큐텐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막 우리한테 팔라고까지 하고 네. 사실 좀 11번가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군요. 일단은 근데 그 SK 스퀘어 말고 다른 계열사들도 좀 투자해서 손실을 좀 입지 않았나요? 예, 꼭 이제 뭐 IT 벤처계에서만 손실을 본 건 아니고 네. 그 SK 그 주식회사 SK와 SK ENS가 2021년에 1조 6천억 원 들려서 미국 에너지 기업인 이제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의 지분을 10% 인수했거든요. 네네. 근데 인수 이후 이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현재 이 10% 지분의 가치가 뭐 2천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더라고요. 많이 줄었. 뭐 8분의 1 정도인데 뭐. 아이고 참. 근데 그러면 SK 그룹에서는 그 SK 스퀘어의 포트폴리오 대체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신임 한명재 사장님이 이 작업을 주도할 거 아니에요. 어떤 네.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와 AI로만 집중하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네네. SK 스퀘어를 비롯해서 SK 그룹 계열사들이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기업 투자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SK그룹은 우리의 투자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했던 거 아닌가. 우리의 주업과 연관된 쪽으로 가자. 미래의 성장 동력과 연관돼 있는 쪽으로. 그래서 반도체와 AI 분야에만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는데 지난 6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그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네. 20여 명의 이제 고위 임원들이 참가한 그 경영 전략 회의가 있었어요. SK그룹에.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난 직후에 언론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2026년까지 수익성 개선, 사업 구조 최적화, 시너지 제고 등을 통해 8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반도체와 AI 투자를 집중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고요. 네네. 반도체와 AI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K 스퀘어가 예. SK그룹의 투자 전문 중간 지주사라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 뭐 미워도 이쪽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워도 여기 뭐 이 친구들이 하라고 전문 그쵸. 전문 그러라고 회사니까. 만드는 회사니까. 네네. 그래갖고 근데 SK 스퀘어들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반도체, BAI 분야 네. 기업들의 지분을 이제 대거 매각을 하는 거를 하고, 좀 네네.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갖고 업계에서 봤을 때는 SK 스퀘어가 핵심 계열사인 SK 하이닉스하고 팀앤 모빌리티 정도의 지분을 빼고는 다른 포트폴리오 기업들은 싹 다 팔아버릴 수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까지 바라보고 있고 네.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지분은 절대 안 팔죠. 절대 안 팔죠. 티맵도 당연히 뭐 팔릴 이유가 네, 있겠습니까? 지금 좀 손실 봤다고 해서. 예. 근데 다른 기업들은 이제 싹 다 이제 내버린다는 표현은 그렇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더 잘 살아라 이렇게 하게. 그 SK 스퀘어가 예. 이제 ESG 리포트라고 자신들의 이제 재무 현황에 대해서 네네. 뭐 재무 현황 등도 다루는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지난 6월 기준 회사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순 자산 가치가 37조 5천억 정도에 달해요. 네네. 엄청나죠. 근데 이 중 SK 하이닉스의 가치가 31조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거의 다네요. 네. 뭐 SK 하이닉스가 예. 워낙 대단한 기업이니까 그렇죠. 나머지 6조 5천억 원은 이제 11번가 원스토어, 드리머스 컴퍼니 등의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그 SK 그룹 수뇌부가 야 이거 다 팔아 하면은 팔자 하고 이렇게 팔자 하고 이제 달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매물로 거론되는 회사들이 어딘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커머스 기업 11번가는 그 SK 스퀘어가 계속해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상장하거나 아니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는 기업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K 스퀘어가 80.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SK 스퀘어는 이 80%의 지분의 가치가 8,300억 원 된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보고 있고 본인들 네. 판단이십니다. 이거는. 네. 근데 원래 SK 스퀘어가 이 11번가를 코스피에 상장을 하겠다는 방안도 열심히 추진했었는데 네네. 그 지난해 9월이 그 IPO 마감 시간이었어요. 그 투자자들하고 약속했던.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지키지 못하면서 상장 움직임은 일단 중단이 됐고 네. 대신 매각으로 이제 좀 방향을 틀었는데 그렇군요. SK 스퀘어가 여담이지만 이 11번가 때문에 아주 국민연금한테도 아주 찍히고 좀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국민연금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사실 그래갖고 아까 네네. 박성아 그 전 사장님 물러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식 투자자인데 네네네. 여기에서 좀 한번 안 좋게 보이니까 이제 SK 그룹 자체가 좀 이제 곤란해진 상황이 된 것도 좀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여담도 있는데 그동안 이제 11번가의 잠재적인 그 원매자로는 국내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도 얘기가 나왔었고 뭐 알리익스프레스, 네. 아마존 뭐 그리고 뭐 큐텐도 이름이 많이 나왔었어요. 심지어 큐텐까지. 네네. 근데 지난해 이게 좀 약간 협상이 좀 있었나 봐요. 초기 협상 정도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이견 때문에 그걸 잘 이제 달성을 못했죠. 예. 당시 이제 SK 스퀘어 측에서는 우리는 밸류에이션 한 1조는 받아야겠다 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러면 이제 원매자들은 됐다 그냥 안 사고 만다. 그렇죠. 이제 항상 팔려는 쪽과 원매자들과의 그 가격에 대한 불일치 이것이 참. 근데 그 저희 이성봉 기자님 기사로 썼었는데 그 오아시스가 11번가 그 인수 추진한다는 얘기가 잠깐 돌아왔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돌았었죠. 거죠? 그러니까 신성식품 새벽 배송 기업인 오아시스가 잠재적인 네네. 매수자로도 잠깐 떠올랐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네네. 근데 이제 IB 업계에 따르면은 오아시스 측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상상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야, SK 스퀘어에 한번 말 좀 넣어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오아시스 측에서는 또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지분 교환, 주식 교환 방식으로 그러니까 딜을 좀 제안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오아시스의 지난해 매출이 4,754억 원이었고 네. 영업이익은 127억 원인데 이 정도 몸집의 기업이 11번가를 막 사는 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지분 교환으로 한번 팔아볼래 했는데 SK 스퀘어를 비롯한 이제 11번가 투자자들이 상당히 그 싫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엑시스를 해야 되는데 지분으로 하면은. 아 이거 또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아시스에 돈 주면 몰라도 현금으로 주면 몰라도 우리가 왜 굳이 지분 교환으로 왜 너희한테 팔겠냐. 이게 이제 SK 스퀘어 측의 입장이고. 그렇군요. 아 지금 오늘 방송 내내 가슴이 좀 답답한데 원스토어도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일단 원스토어는 뭐 대부분 분들 아시잖아요. 네네. 그 뭐 SK, 뭐 KT, LG U+가 만든 그렇죠.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인데 여기도 이제 좀 매각을 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SK 스퀘어가 원스토어 지분의 46.4%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SK 스퀘어는 이 46.4%를 우리는 4,200억 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네. 저도 제 연봉의 가치 저도 한 연봉 5억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체적으로 높게 이거 좀 예. 저도 제 연봉이 5억은 돼야 된다고 메타인지가 너무 생각하는데.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원스토어도 약간 2022년에 네. IPO를 추진하다가 고배를 좀 마셨어요. 네, 네, 못했다는 얘기죠. 기억납니다. 그래갖고 약간 원래 야 우리 상장 한번 간다 했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되게 저조해갖고 네. 이러면 안 되겠다고 아이, 상장 참. 철회했는데 그때부터 뭐 아유 너무 너희 기업 자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강했었고 결국 이제 수요 예측도 네네. 너희 시장이 풀려도 우리 안 살 거다. 네네. 기관 투자자들 이러니까 이걸 이제 좀 포기를 했죠. 그래갖고 작년에도 신규 투자금을 유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갖고 약간 그래서 작년 투자 유치 때 밸류는 이제 7,300억이었는데 그때 근데 2022년에 IPO를 추진할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전망했던 공모가의 상단 가격이 1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과 이제 몇 년 만에 그 기업 가치가 일단은 30% 정도 줄어든 거고 또 작년에 뭐 316억 원 또 순손실도 보셨으니까 시장의 평가가 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택시 호출 서비스 그 우티 이거 지분 매각 요거는 좀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SK 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그 매각 협상이 가장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네. 그 택시 호출 서비스 우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네. 티맵 모빌리티와 우버가 각각 49%와 51%, 그러니까 티맵이 49, 우버가 51% 네네. 지분을 출자해서 2021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뭐 티맵 모빌리티는 이때 우티한테 863억 원을 현물로 출자했고 2022년에는 222억 원, 올해 1월에는 248억 원의 현금을 추가로 출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우티를 나올 때 이제 티맵과 우버가 타도 카카오티를 외쳤던 거죠. 카카오티 한번 우리가 잡는다. 그 카카오티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네네네. 택시 호출업계 시장 판도로 한번 우리가 뒤엎어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네. 우티를 설립을 했는데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성과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우티의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MAU는 69만 명인데 카카오티의 MAU는 1,322만 명이니까 네. 카카오티의 한 5%. 아휴, 뭐 그렇군요. 원래 이런 게 네트워크 효과가 워낙 큰 사업이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우티는 이미 그 지난 2월 달부터 제가 여기선 편의상 우티라고 한 건데 네. 2월 달부터 서비스명을 이제 우버 택시로 바꾸면서 IB 업계 분들을 좀 만나 뵙고 관계자분들 만나 뵈면은 네네. SK 스퀘어와 티맵 그리고 그 우버가 이제 우티 지분 이제 서로 정리합시다. 너희 정리하고 우리한테 넘겨라. 네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외에도 약간 코빗 그리고 뭐 스파크 플러스 네네. 이런 데도 SK 스퀘어가 좀 이제 매물로 내놓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저 지금 선배님 얘기한 거 들으면서 우버 택시 그 우티가 되게 처음에 혹시 타보셨나요?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이제 동행이 우티를 부르는데 그때 막 엄청 프로모션 같은 거 되게 많이 해가지고 엄청 싸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카카오티의 그 아성을 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렇게 던져서 사람들 모으는 거 네. 뭐 사실 얼마나 장기 지속한지는 그렇죠. 장기 지속 저희 어렵죠. 이제
IT 스타트업 업계 분들도 좀 반성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투자자 돈 막 이렇게 해갖고 말이야. 돈 써서 돈을 가지고 이상한 상황인데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이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마무리를 해보자면 일단 최근 몇 년간 IT와 벤처 투자 분야에서 좀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SK그룹이 이에 대한 문칙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거 그리고 그 그룹 차원의 사업 구조 조정에 따라서 그 SK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대거 매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SK스퀘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우리가 살펴봤듯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좀 시작되면은 이제 SK그룹발 M&A가 투자 업계를 정말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자본시장 전문가이신 이제 홍선표 기자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 아웃스탠딩도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방송에서도 IT, 테크 업계 최신 이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현재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아스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